안녕하세요. 이더리움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 이분이 최근에 GKR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에 주목하면서 암호화계가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GKR 프로토콜.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JK,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 분야랑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GKR을 제대로 알려면 역시 그 배경이 되는 GK, 영지식 증명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뭐 아시다시피 GK 증명이라는 게 복잡한 계산은 블록체인 밖,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고요. 그 계산이 정말 올바르게 수행됐다는 그 결과만 간결하게 온체인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쓰면 이제 모든 노드가 모든 계산을 다 검증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결국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JK 덕분에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이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건데, 근데 요즘 많이 쓰거나 개발 중인 JK 기술들, 뭐 GK EVM이나 JK 롤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어떤 좀 어려움이나 비효율성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뭔가 개선점이 있으니까 비탈릭 같은 사람이 GKR을 대안으로 주목하는 거겠죠? 아, 네, 정확합니다. 현재 GK 증명 시스템에는 뭐랄까 몇 가지 주요 병목 지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계산 과정의 각 단계, 그러니까 중간 레이어마다 커밋이라는 걸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커밋이요? 네, 이 커밋이라는 게 그 단계까지 계산이 정직하게 이루어졌다는 일종의 암호학적 증표 같은 건데요. 이걸 매 단계마다 만들고 검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연산 부담, 오버헤드를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계산 단계마다 일종의 중간 검사 도장 같은 걸 찍어야 해서 전체 과정이 좀 무거워지고 비용도 더 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슨 긴 조립 라인에서 단계별로 품질 검사하는 느낌인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할 계산 단계, 즉 레이어가 깊어지거나 아니면 처리할 입력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요. 이 오버헤드가 더 커지고 결국 전체 증명 생성이나 검증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게다가 GK 기술 응용 범위가 단순히 뭐 트랜잭션 처리 효율화, 그러니까 JK 롤업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아, 그렇죠. 최근에는 GKML이라고 머신러닝 모델 출원 과정을 영지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훨씬 더 복잡하고 방대한 계산을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거든요. GKML,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결과를 내기까지의 연산 과정을 그 모델 자체나 입력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했다는 걸 증명한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연산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복잡한 연산들이 다수의 입력 데이터 묶음, 그러니까 배치에 대해서 여러 단계의 도미난 연산, 즉 레이어를 반복하는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비탈릭 부테린이 주목한 지점도 바로 이 배치 곱하기 레이어 구조입니다. 아하, 배치 곱하기 레이어 구조? 네. 현재 GK 증명 방식들로는 이런 구조의 연산을 증명하는데 좀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GKR 프로토콜이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현재 ZK 기인의 한계점, 특히 여러 단계에 걸쳐 반복되는 복잡한 연산 구조에서의 비효율성, 이 명확한 문제점을 해결할 잠재적 대안으로 GKR이 떠올랐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GKR 프로토콜 자체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정확히 어떤 원리를 가진 기술인가요? GKR은요, 그 튜링 상수상자이신 샤피 골드와서 그리고 에슈카르 팔라이, 조 로스블럼 이렇게 세 분의 저명한 암호학자들이 2008년에 발표한 논문에 기반한 증명 프로토콜입니다. 이름도 이 세 분의 앞글자를 딴 거고요. 와,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골드와서 칼라이, 루스블럼. 그렇죠. 이 기술의 핵심 강점은 특정 종류의 계산 구조, 특히 산술 회로, 아리스메틱 서킷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계산의 정확성을 아주 효율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요. 그 산술 회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뜻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 입력값에 대해서 덧셈이나 곱셈 같은 동일한 종류의 산술 연산이 정해진 패턴대로 여러 단계, 즉 레이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계산 구조를 말합니다. 뭐랄까 공장에서 여러 부품의 똑같은 가공 작업을 순서대로 계속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GKR은 바로 이런 구조,
즉 깊고 deep, 너비가 넓고 wide, 균일한 유니폼 연산 구조를 증명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하, 동일한 연산이 여러 입력에 걸쳐서 여러 층으로 반복되는 구조. 이제 좀 더 명확해지네요. 그렇다면 기존 ZK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GKR만이 가지는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핵심적인 차별점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혁신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커밋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네네. GKR 프로토콜은 계산 과정 중간 단계마다 일일이 커밋을 만들고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최초의 입력값과 최종 결과값에 대한 커밋만 있으면 됩니다. 와, 이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냐면 기존 방식에서 상당한 비용을 차지했던 그 중간 커밋 관련 오버헤드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레이어가 수십, 수백 개로 깊어지는 복잡한 연산일수록 이 효과는 정말 커지죠. 와, 그 중간 검사 절차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엄청난 차이겠는데요. 증명 생성에 드는 시간이나 컴퓨팅 자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GKR의 가장 강력한 잠재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GKR이 아까 설명드린 배치 곱하기 레이어 구조 있잖아요. 여러 입력 묶음에 대해 동일한 함수가 여러 레이어에 걸쳐 반복 적용되는 구조. 여기서 특히 뛰어난 효율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동일한 해시 함수, 가령 이더리움에서 많이 쓰는 포세이돈 같은 함수를 반복 개선해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인공신경망 각 레이어에서 수행되는 행렬 곱셈처럼 동일한 연산이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구조. 이런 데서 GKR은 그 효율성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특정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종류의 계산에 다 효율적인 만능 열쇠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점이 GKR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핵심 특징은 ZK, 즉 영지식 제로 난리주와의 관계입니다. GKR 프로토콜 자체는 계산의 정확성만 증명할 뿐이지 계산에 사용된 입력값이나 중간값들을 숨겨주는 영지식 특성은 제공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즉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GKR 증명 기술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한 것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엄밀히 말하면 GKR 자체는 간결한 상호작용 증명, Succinct Interactive Argument의 일종이지 그 자체로 영지식 증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GKR을 기존의 ZK-SNARC나 ZK-STARC 같은 영지식 증명 기술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결합이요? 네, GKR을 사용해서 복잡한 계산의 증명 자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간결하게 succinctly 만든 다음에 그 위에 ZK, SNARC, STARC 같은 영지식 레이어를 추가해서 프라이버시까지 확보하는 방식인 거죠. 아하, 즉 GKR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프라이버시는 필요에 따라 다른 ZK 기술과 조합해서 달성하는 그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GKR은 계산 증명의 효율성을 맡고 프라이버시는 기존 ZK 기술과의 협력으로 달성한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비탈릭 부텔린이 지금 이 시점에 GKR을 딱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더리움 생태계와의 깊은 관련성 때문이겠군요. 구체적으로 GKR이 이더리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ZK 롤업, ZK EVM 등등 다양한 ZK 기반 솔루션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생태계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GKML처럼 Z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응용 분야에 대한 탐색도 활발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GKR은 이런 GK 시스템들 내부의 핵심 병목 지점인 증명 생성, 프루프 제너레이션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증명을 생성하는 과정 자체가 더 효율적이 된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증명을 생성하는 주체를 프로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보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양의 계산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GKR을 통해서 중간 커밋 같은 오버헤드가 확 줄어들면 프로보가 증명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 그리고 시간도 크게 절약됩니다. 네. 이건 곧 동일한 하드웨어로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거나 더 복잡한 연산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고요.
장기적으로는 ZK-롤업 같은 서비스 운영 비용을 낮춰서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수수료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전체의 처리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프로보의 부담 감소가 결국 생태계 전체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비탈릭 부테린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비전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아, 비전과도요? 공격에도 안전한 네트워크, 즉 양자 저항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도 GKR처럼 증명 과정이 간결하고 효율적인 암호학적 도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해시 함수, 예를 들어 대수적 해시 함수 같은 것과 결합하면 양자 공격에 더 강한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와, 단순히 현재의 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미래 로드맵과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기술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GKR은 단순한 학계의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실제 블록체인 시스템의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 즉 암호 경제, 크립토 이코노믹스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기술임에는 틀림없는데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겠죠. GKR 프로토콜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단점이나 현재 기술적 한계는 없을까요?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현실적인 제약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GKR 자체만으로는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 내용을 숨기는 영지식, 즉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네. 따라서 만약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GK 스나크나 GK 스타크 같은 별도의 영지식 증명 레이어와 함께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추가 레이어는 또 다른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 효율성은 GKR로 잡고 프라이버시는 다른 ZK 기술로 보완해야 한다. 이 점은 확실히 기억해야겠네요. 네, 둘째는 적용 가능한 계산 구조가 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GKR은 다수의 입력에 동일한 함수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여러 레이어 구조, 즉 산술 회로 중에서도 특히 균일성이 높은 구조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모든 종류의 임의적인 계산에 대해 항상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그런 범용 기술은 아닙니다. 특정 문제 유형에 특화된 솔루션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GKR이 빛을 발하는 특화된 영역이 있다, 이런 거군요.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하기보다는 적합한 문제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GKR의 아이디어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걸 실제 이더리움 메인넷이나 주요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통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 구현의 문제. 네. 실제 시스템 환경에 맞춰서 코드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엣지 케이스를 처리하고 무엇보다 해킹 같은 공격에 안전하다는 걸 보증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감사와 검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실제 구현과 검증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GKR이 곧바로 모든 GK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기술 스택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일 겁니다. 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라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기술 도입에 있어서 항상 명심해야 할 부분이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GKR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끌어낼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포인트는 첫째, 실제 구현 및 통합 사례입니다. 네. 이더리움 생태계 내의 주요 GK 로로 프로젝트들이나 혹은 GK EVM 구현체들이 GKR 또는 GKR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에 통합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는지 이게 가장 직접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론이 실제 코드로 구현되고 제품에 적용되는 그 첫걸음을 지켜보는 거군요. 네. 둘째는 그렇게 실제 시스템에 적용되었을 때 성능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GKR 도입으로 인해서 프로보의 증명 생성 시간과 비용, 그리고 최존 사용자의 트랜잭션 수수료나 속도 같은 것들이 이론적으로 기대했던 만큼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야 하죠. 이론과 실제 구현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실험실 결과가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의 성능 데이터가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는 GKR의 효율성을 활용한 구체적인 킬러 앱 또는 새로운 응용 사례가 등장할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GKML을 활용한 프라이버시 보존형 AI 서비스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병렬 해시 연산이 필요한 시스템, 일부 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이나 데이터 처리 같은 거요. 혹은 GKR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강화 소셜미디어나 게임 같은 GKR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거나 비효율적이었던 그런 구체적인 사용 사례들이 등장한다면 기술의 가치가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결국 GKR이라는 기술이 개념 증명을 넘어서 실제 시스템에 녹아들고 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되고 나아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애플리케이션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전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흥미롭게 지켜볼 스토리가 되겠군요. 네, 오늘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이 주목하면서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선 GKR 프로토콜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계산 과정의 중간 커밋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특히 배치 레이어 같이 균일하고 반복적인 연산 구조의 증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GK 기술의 다음 단계를 열어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물론 GKR 자체만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또 특정 연산 구조에 더 적합하다는 제약, 그리고 실제 안정적인 구현까지는 아직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확장성과 효율성 개선이라는 그 거대한 목표 아래에서 GKR이 어떤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그리고 기존의 GK 스나크, 스타크 같은 기술들과 어떻게 결합되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암호학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R과 같은 새로운 증명 기술의 등장이 단순히 연산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기술적 개선을 넘어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블록체인 상에서 검증하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던 종류의 계산들 있잖아요. 가령 복잡한 과학 시뮬레이션 결과의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거대 언어 모델의 추론 과정 검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혹은 사회적 변화가 가능해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